안녕하세요. 최초로 정다혜입니다. 모두의 영화관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소송은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분들도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소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외국 영화를 볼 때는 저희가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청각 장애인 분들이 한국 영화를 관람하시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각 장애인 분들도 또 같은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이든 시각 장애인이든 장애와 상관없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소송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영화관에 갔을 때 휠체어석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면 영화관에서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정보를 이제 시각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셔야 하니까, 예를 들면은 자막이 외국 영화 볼 때랑 똑같아요. 한국 영화도 한국말 자막이 밑에 같이 뜨면은 제일 보기가 좋으시고요. 또 예를 들면은 배경음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영화 배경음악이나 소리나 이런 음향 같은 것들이 화면 해설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화면 해설이라는 정보가 자막으로 같이 뜨면은 좋아요. 화면 해설이라는 거를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설명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러면 정보를 소리로 들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화면 해설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다른 별도의 정보로서 영희가 만약에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라면 영희가 걸어 들어온다, 영희가 문을 연다, 이런 것 같은 정보들을 따로 소리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해설을 소리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화면 해설을 자막의 형태로 전달을 해줄 수도 있는데, 소리로 전달을 해주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영화를 감상하실 때 더욱 원활한 거고, 네. 자막으로 화면 해설을 제공을 해주시면 청각장애인분들이 영화를 관람하실 때 더 풍부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도 그 OTT 볼 때 이제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는 보통 집에서 혼자 보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는 이게 혼자 보는 게 아니니까 화면 해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해설이 나올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 그리고 또 하나는 폐쇄형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방형은 모든 사람이, 그 영화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화면 해설을 같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화를 자막으로 한글 자막이 지원되는 형태로 보러 들어가면 영화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스크린에 뜨는 자막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방형 방식이고, 폐쇄형 방식으로는 개별 수신 기기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 뜨는 스마트 글라스나 혹은 수신 기기, 혹은 그 수신 기기에 이어폰을 꽂아서 자신만 듣는 다른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스크린이나 모든 관객들이 함께 듣는 스피커로 나오는 방식이 오픈형 방식, 개방형 방식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신 기기가 그러면 이게 자기 스마트폰 같은 걸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자기 스마트폰이나 영화관에서 대여하는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신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글라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짠! 이거 약간, 네. 지금 안경으로 이 벽에다가 이렇게 화면이 보이거든요. 오! 여기에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네. 그 화면상에 자막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옆으로 뭐 빛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전혀 안 나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전혀 다른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은 휴대폰으로 자막을 보면 좋겠다라는 영화관들의 요구도 있긴 했는데, 이게 좀 더 저렴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다른 관객에게 불편함을 초래될 수가 있어서 좀 저어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스마트 글라스는 네,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 영화를 보실 때 네, 굉장히 그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런 영화관에서 3D 안경 나눠주는 것처럼 네, 매표소 맞아요. 같은 데서 갖고 있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렇게 대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이거는 관객으로서 정당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야 하고, 관객이 필요한, 영화를 관람할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영화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네, 당연히. 옆 사람한테 어디 보는지 약간 안 알려줄 수 있겠는데? 약간 앞을 보는지 옆을 보는지 모르게. 그리고 이게 자막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자막의 진짜요? 크기, 그리고 위치. 위치를 오. 스크린 위쪽에 자막이 떴으면 좋겠다. 가운데 떴으면 좋겠다. 아래에 떴으면 좋겠다.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막뿐만 아니라 수어도 재생이 될 수 있어요. 우와. 만약에 수어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 한쪽 끝에 수어 화면이 뜨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어를 통해서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영화관에서 이제 모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을 구비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네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작사의 부분이어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이런 자막, 화면 해설 등의 정보를 담은 파일을 준비를 하고 이제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나 수신 기기 장비를 준비를 하고 해서 그 파일을 받아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은 또 영화관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 해설, 자막 이런 게 제공되는 영화를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한다면서요. 이런 베리어 프리 영화가 지금까지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그런데 폐쇄형으로 베리어 프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개방형으로 모든 관객들이 함께 화면 해설을 듣거나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하는 개방형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은 가치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상영이 되고 있어요. 멀티플렉스 3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영진이에서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가치봄이 2020년도에는 8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가치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21년도에는 단 4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도 베리어 프리 가치봄 행사를 통해서 상영되는 횟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상영되는 작품 횟수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비판이나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새는 그런 OTT에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은 항상 이제 자막을 놓고 보잖아요. 저는 한국 영화도 보통 자막 이렇게 펼치고 보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요새 이렇게 OTT를 접하는 세대들은 자막이 있거나 화면 해설이 있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소송이 확정되면 굉장히 좀 모두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송이 이렇게 1심이랑 2심에서 이겼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언제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법원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측면은 사실 1심에서 이렇게 전부 승소를 원고들이 했을 때 영화사에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런 편의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 동감을 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자세나 태도, 입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여튼 대한민국의 이런 산업의 규모와 수준을 외국의 사례랑 비교해보면 외국에서 이미 충분히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카데미도 타는데. 네, 그럼요. 지금 이 한류의 붐에서 그래서 이건 당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이제 3심의 그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이나 이런 혹은 소송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OTT의 사업자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러한 편의점은 우리가 하겠다 하고 나서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빨리 대법원에서도 소송이 확정이 돼서 모두가 영화를 영화관에서 베리어 프리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네. 그 끄덕일 때마다 같이 끄덕이고 있어요, 자막이. 되게 신기하네요.